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오늘은 파주에 위치한 광탄 낚시터에 출조를 나올 예정입니다. 광탄 낚시터를 가기 전에 낚시점을 들려서 필요한 것들 준비하고 안내 말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광탄으로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자, 제품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저는 오늘 편대와 스위벨, 쌍포를 일단 진행을 할 건데, 6호, 편대 6호와 그 다음에 스위벨도 6호로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홀더에 미세 오링이나 아니면 1호와 1.5호만 있으면 유로트에서는 다 사용할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와이어의 길이는 150짜리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구독자님이 이름을 지어 주셨죠? 경원 미분 5합. 이제부터 명칭을 경원 미분 5합으로 명칭을 할 거고요. 준비는 여긴 지금 아쿠아텍 나노는 진열이 안 돼 있어서 아쿠아텍 엑스스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엑스스몰 하나, 오징어 내장 하나, 번데기 가루 하나, 그 다음에 메시포테이토 소립 하나, 그리고 오레오, 이렇게 해서 떡밥을 준비를 해 가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아이템 하는 건 아쿠아텍 X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Never sleep, never stop, as we shout from the top. 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청기화 낚시점 들렸다가 이쪽 광탄 낚시터에 와서 그리고 맛있게 또 점심을 먹었고요. 저와 필드 스텝 이렇게 해서 낚시를 장비를 폈습니다. 저는 이곳은 오늘 30번 자대에서 낚시를 할 거고요. 2인용 자대입니다. 이곳은 저도 처음 낚시를 해보는 자리입니다. 기존에는 33번인가 뭐 거기에서 아마 낚시를 했을 겁니다. 오늘은 30번에서 진행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쪽 다리에서 바로 건널 수 있어서 30번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이곳에서 짬낚시를 좀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즐겁게 낚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 상태가 지금 한 80% 정도는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짬낚시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 광탄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분 5합, 경원 미분 5합을 하나 갤 거고, 오레오를 이용한 아쿠아텍 X 단품 하나, 그 다음에 3231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미분 5합서부터 준비를 할까요? 아쿠아텍 X 스몰이 정량으로 2컵입니다. 컵, 그리고 오징어 내장 가루가 1컵, 2컵, 그 다음에 번데기 가루가 1컵입니다. 오징어 내장 가루를 많이 써서 좀 용량이 큰 데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번데기가 1컵입니다. 그 다음에 포테이토, 소립이죠. 소립이 2컵입니다. 1컵, 2컵. 다음으로 오레오가 1컵입니다. 오레오가 1컵.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물이 4컵 반입니다. 1컵, 2컵,
3컵, 4컵 하고 반. 제가 말씀드렸죠? 4컵 반인데 5컵 넣으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오레오를 반컵 25cc를 더 넣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오레오는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잡아줘야 될 때는 더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3231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쿠아텍 X가 1컵, 2컵, 3컵. 그 다음에 향버거로 하겠습니다. 같은 볼이지만 찐버거보다는 확산성이 덜해서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계전에는 이 제품을 사용합니다. 메쉬 포테이토 소립이 1컵입니다. 그리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그리고 물이 3컵이죠. 1컵, 2컵, 3컵. 자, 3231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이용한 단품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알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3컵하고 제가 뭐라 그랬죠? 비중이 제일 가볍기 때문에 반컵을 더 넣어주죠. 물이. 자, 이 상태에서 숙성되기를 기다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미분호합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 끌개 사용해야죠. 뭐 전 잘 사용 안 하는데 끌개를 사용하든 손으로 하든 한 방향으로 더 돌려주십시오. 한 방향으로. 이 상태에서 오레오를 오늘은 50cc로 한 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더 잡아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습도가 별로 안 좋은 상이고 날씨가 꿀꿀해서 일부러 조금 더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났고 아쿠아텍 X도 두 꼬집을 손으로 안 하고 25cc로 한 컵을 넣겠습니다. 결국은 얘가 어분 계열로 되어 있는 글루텐이라서 도움도 주면서 이 알갱이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보였죠? 빨리빨리 엄청 빨리 풀리는 거 보셨죠? 빈 바늘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풀림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오늘 사용할 떡밥은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짬낚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을 갠 거를 실질적으로 물속에서 넣었을 때 풀림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3231과 그 다음에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잡은 거, 그 다음 미분 오합 이렇게 해서 똑같이 던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시면 이게 3231, 이게 아쿠아텍 X를 잡아준 거, 이게 미분 오합입니다. 3231이 제일 먼저 풀리죠. 하필이면 이게 또 붙었네요. 이번엔 또 3231이 제일 먼저 풀리고 그 다음이 아쿠아텍 X를 잡아준 게 풀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미세하게 벗겨지듯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알갱이가 살아있는 것들이 먼저 풀리기 시작합니다. 물속에서 던져서 채공 시간이 있죠. 그래서 떨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풀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바늘에 딱 닿았을 때는 아예 빈 바늘일 수도 있거든요. 수심이 깊을 때는. 그래서 자꾸 오레오로 잡아주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잡아주는 겁니다. 예, 시간 변화를 보면 벌써 3231은 많이 풀렸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오레오로 잡아준 제품이 풀리고 그 다음에 얘는 아주 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고 있죠. 그나마 버티는 게 요 미분 오합이 버텨주죠. 요 두 개가 결국은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쓰더라도 어떤 거를 먹이용으로 쓰고 어떤 거를 또 집어용으로 쓸지도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꼭 보리를 안 쓰더라도 그 판단을 내려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더 넣으셔도 된다고, 상황에 따라서 덜 넣으셔도 되고 더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를 집어제를 강하게 역할을 쓰려면 제가 이번에는 50cc로 넣었는데 25cc만 끄고 반만 덜어서 사용하고, 먹이용으로 쓸 때는 이걸 또 더 넣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거의 다 풀렸죠, 3231은. 그 다음에 요게 한 반 정도, 이 X가 반 정도 풀렸고, 얘는 지금 거의 90% 정도가 남아 살아있죠. 조금 흔들어 볼까요? 예. 흔들면 완전히 풀리죠. 근데 얘는 지금 살아있죠. 3231은 다 풀렸고, 물속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나마 이것도 오레오를 제가 25cc로 한 컵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버티고, 얘는 이제 많이 살아있죠. 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속에서는 이런 겁니다. 수심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7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2m 50 이상 할 때는 던짐과 동시에 풀림이 계속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는 것보다는 이런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달라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이 시간에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집어는 겁나 했는데 정작에 정렬이 됐을 때는 빈바늘일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채비 및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드는 3위칸, 둘 다 3위칸을 폈고요. 오늘은 설명을 드리려고 일부러 3위칸 쌍포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원테이크 와이어는 둘 다 150짜리를 사용했고요. 한쪽에는 편대 06짜리를, 6호죠? 06짜리를 사용했고, 한쪽에는 제가 지금 패키지가 없어서 이 상태로 보여드리는데 06짜리 수입벨, 여긴 직결식입니다. 이격을 없애기 위해서 직결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수입벨을 사용했고, 홀더에 뽕돌을 넣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찌는 원테이크 전자찌로 사용을 했습니다. 튜브탑이 아니라 카본탑으로 된 LED 전자찌입니다. 요거 요즘 계속 테스트 중이라서 요 찌로 해서 사용을 할 건데, 센치는 60과 65가 있는데 둘, 셋, 60 정도 나가겠네요. 60 정도 나가는 찌로 지금 테스트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이 전자찌를 테스트하는 목적은 얼마만큼 순부력이 좋은지,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요 컨셉으로 해서 계속 테스트 중인 전자찌, 원테이크 전자찌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낚시를 하려고 하고요. 처음에는 3, 2, 3, 1서부터 좀 던져보면서 바닥 상황과 뭐 현재 조항의 입질 패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간파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투입할지를 판단을 내릴 겁니다. 오늘의 영상 컨셉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물속 상황을 굳이 뭐 들여다보지 않아도 물속 상황에 어떤 상황인지, 빈바늘로 떡밥이 내려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자비터에서는 쌍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손마터에서는 외포지만, 이랬을 때 쌍포가 유리할 때가 있고 외포가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언제 쌍포를 피는 게 좋은지, 언제 외포를 피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요 두 가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시청자분들이 영상이 좀 길다고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랜딩 장면은 아마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반 정도로 줄일 예정이라서 한번 그 첫 케이스로 한번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3231을 처음에 좀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반응을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밥을 좀 던지고 이론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자, 엄지손톱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좀 디테일로 좀 잡아 주시겠어요? 손가락을 요렇게 엄지손톱만하게 요렇게 해서 쌍바늘을 던집니다. 요런 장면들 좀 자꾸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너무 크게 다는 게 아니라
누르는데 처음에는 이 압을 조금씩 더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닥층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엄지손톱만하게 이렇게 해서 진행을, 양반항을 진행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좀 던져보고, 그리고 나서 좀 이따 이론 설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뭐 현재 3231은 던지다가 3번 정도 던지고 경원 미분 5합하고 아쿠아텍 X를 양바늘에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쌍포와 외포 과연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상황마다 틀립니다. 자비터에서. 자, 첫 번째는 집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쌍포가 훨씬 더 낫습니다. 집어를 함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반대로 입질이 까다롭거나 아니면 저렇게 지금 역광탑을 쓰던지 전자찌를 썼는데도 찌가 잘 안 보이는 상황에서 찌 표현이 작게 나타난다 그러죠. 예민하다 그러죠. 그렇게 뭐 반마디 한마디밖에 안 보일 때는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두 대를 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포가 또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쌍포를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특히 젊으신 분들이 쌍포를 못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개가 엉켜서. 그래서 외포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쌍포를 둘 다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오른쪽 거는 오른쪽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랜딩하고 왼쪽은 챔질을 해서 왼쪽으로 랜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질이 잠깐 들어왔는데 놓쳤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쌍포를 할 줄 아는 연습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공을 들여야 되는 곳, 이런 데서는 외포로 하는 것보다는 쌍포가 훨씬 나을 경우가 많고요. 또 두 번째는 쌍포를 폈는데 왼쪽 대에서만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고 오른쪽 대에서만 입질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생기냐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붕어가 한 곳에만 몰리는 경우도, 그 자리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외포로 진행을 했을 시에는 막 여기저기 분산을 시키면 집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낚싯대와의 손잡이서부터 끝 찌까지 일직선으로 나가는 걸 원칙으로 집어를 하기 때문에 그 옆에 때에 낚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쌍포가 더 유리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찌 표현이 잘 안 나오거나 했을 때는 집어가 된 쪽, 자주 입질이 들어온 쪽을 철수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두 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피시고 상황을 보시고, 두 대 피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한 대나 두 대 했을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두 대를 피시고 상황을 보시고 내가 외포로 할지 쌍포로 할지, 또 입질이 굉장히 뜨문뜨문하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쌍포로 집어를 하시다가 상황을 보고 계속해서 쌍포로 하든지 한 대를 접으시든지, 접을 때는 반응이 더 많이 온 쪽으로 접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오른손잡이는 희한하게 대부분 오른쪽에 입질이 먼저 오는 게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쌍포와 외포를 어떻게 하는지를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기 위해선 쌍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입질, 매일매일 똑같은 낚시터라도 매일매일 입질의 빈도도 틀리고 입질의 표현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쌍포를 피신 다음에 쌍포로 유지를 할지 외포를 할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입질이 그날따라 까칠하게 나온다든지, 또 너무 많이 자주 입질이 들어왔을 때도 쌍포보다는 외포가 낫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한쪽 다는 동안 이쪽에 입질 들어오거든요. 그런 현상들 이럴 때는 또 외포가 낫습니다. 그래서 쌍포가 유리할 때가 있고 외포가 유리할 때가 있는데, 그 장단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쌍포를 먼저 핍니다. 저처럼 쌍포를 피고 상황에 따라서 한 대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면 접는데, 지금 이 날씨가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지 모르는데 아마 카메라에도 지금 카메라 잡아주시는 분이 잘 안 잡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지금 시야에서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잔 입질에는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상황에서 반마디 올리고 말고 한마디 올리고 발 때는 쌍포가 불리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반대로 집어를 하거나 어느 쪽 포인트가 더 난지를 체크하기에는 쌍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리고 10분의 하나, 15분의 하나 뜨문뜨문 들어올 때는 쌍포가 또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점들을 살려서 장단점을 유리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빨고 들어가네요. 깜빡깜빡 하다가 빨고 들어가 버리네요. 지표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깜빡깜빡 하다가 빨고 들어가 버리네요. 지금 물결도 많이 치고 지금 먹구름이 끼다 보니까 별로 찌가 거의 안 보입니다.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뭘 먹었나 봅시다. 은색봉 먹었습니다. 미분오합 먹었네요. 첫 수는 은색봉을 먹었고요. 그러면 뭐 질문하신 대로 그럼 외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렇게 빨리 바꾸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낚시한 지 채 뭐 10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빨리 판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날씨가 또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또 빠져버렸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빨리빨리 내리지 않습니다. 좀 상황을 보고 이게 이러다가 찌가 다시 또 날씨에 따라서 잘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좀 쌍포로 처음에 펴놓고 계속 상황을 좀 1시간이면 1시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외포로 하는 게 더 나을지 쌍포로 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 내리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어우 사이즈는 포천도 아닌데 사이즈가 그래서 두 대를 폈더라도 이쪽으로 오른쪽에서 챔질하는 것들은 오른쪽으로 랜딩을 유도를 하면 됩니다. 지금 제 옆에도 오른쪽에 지금 낚시를 저희 스텝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랜딩을 해서 크더라도 여기에서 바운드리 내에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우 제압이 힘드네요. 쉽지가 않네요. 공기를 먹였는데도 치고 가는 게 우차 발 아프네요. 아직 제가 여기 광탄 붕어에 적응을 못해서 랜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번에는 금색 먹었습니다. 금색. 이 디테일 좀 잡아 주시겠어요? 이렇게 금색 바늘, 금색이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금색 먹고 나왔고요. 이번에는요. 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뭐 평상시에 제가 카메라가 돌아가는 게 이제 3대 또는 많이 할 땐 4대까지도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좀 디테일 샷을 좀 잡으려고 오늘은 또 이제 카메라를 별도로 잡아주시는 분이 잡고 있는데 이제 예전 형식이죠. 제가 FTV하고 피싱TV 할 때 하는 방식인데 좀 디테일을 보여드릴 때는 디테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는 엄지손톱보다는 좀 작게 해서 한쪽에는 미분, 오아불 하고 한쪽에는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잡아준 거. 요것도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요렇게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제 엄지손톱이 요게 둘째가 요 정도 손톱이거든요. 사이즈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요런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낚시를 계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지금 물결이 좀 안 치니까
찌가 좀 보이죠? 물결이 안 치니 찌가 좀 보이죠? 은색 바늘 먹었습니다. 은색봉 먹었죠? 지금 이걸 보느라고 조금 랜딩을 시간을 끌었는데 은색봉 먹었습니다. 은색봉. 이렇게 나왔고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쌍포하고 외포인데 또 쌍포를 운영함에 있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쪽은 집어 개념만 계속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있으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서 왼쪽, 반대쪽에 빨리빨리 풀리게끔 떡밥을 해서 계속 집어만 하고 한쪽 대에 올인하는, 뭐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데는 집어제만 계속해서 좀 건탄식으로 해서 뿌릴 수 있는 개념으로 해서 들여다 놓고 왼쪽의 대를 사냥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둘 다 사냥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는 집어용 대를 사용하고 하나는 사냥용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또 쌍포를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이 그럼 안 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람이 안 불 때는 내가 왼손잡인지 오른손잡인지를 판단을 내려서, 예를 들자면 오른손잡이다 그러면 왼쪽을 사냥용으로 하지 않고 오른쪽을 사냥용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오른쪽 대에 최대한 가까이에서 계속 집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어떤 경우냐면 입질이 좀 대류지에 조금 뜸하게 있는 낚시터, 이런 경우에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낚시터가 매일 잘 나오는 데는 없죠. 거의 환경에 맞춰서 그때그때 운영하시면 되고, 방금과 같이 찌 표현이 별로 안 좋은 상황에 날씨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찌도 잘 안 보이는데 뭐 한마디 반마디 올리는 상황에서는 한 대를 잠깐 접어놔도 됩니다. 저처럼 이제 하지만 왼쪽 대를 빼놨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대만 가지고 또 판단을 내려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쌍포를 운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쌍포를 할 줄 알아야지만 그게 가능하지. 뭐 예를 들어서 쌍포를 피면 두 개를 계속 엉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쌍포를 할 줄 아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 다음에 운영을 쌍포로 하는 게 나을지 외포로 할지 나을지를 판단 내리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이번에 한 마디 때렸죠? 일단 고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찌 태우는 것보다는 한 마디에 그냥 때렸습니다. 사이즈는 그냥 아까에 비하면 준수한 사이즈입니다. 지금은 다시 물결이 괜찮아서 쌍포를 피고 있는데 은색 먹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미분 5함 은색에 넣는다고, 이거 디테일 좀 잡아주세요. 은색 바늘, 은색봉이죠? 미분 5합으로 해서 은색봉 먹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잡아준 거 하고 미분 5합하고 두 종류로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요만한 게 지금 오늘 잡은 거 중에 제일 작은 건데, 작은 거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히트! 자, 씨알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씨알은 그렇게 크진 않고요. 한두 마리만 더 잡고 쉬었다가 밤낚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쌍포보다는 외포일 때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외포로 바꾸겠습니다. 은색 바늘 먹었네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은색 미분 5합이죠. 미분 5합 은색을 먹었습니다. 자, 바늘 빼고 한 두 마리만 더 잡고 좀 쉬었다가 한 대는 접고 저녁을 먹고
야간 낚시를 조금 뭐 1시간 뭐 요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지금 뭐 먹이의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아쿠아텍 X는 금 3개, 그 다음에 미분은 은 3개 이렇게 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한 2마리만 더 잡아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지금 바로 첫 떡밥에 또 한 마리 나왔는데요. 한 마리만 더 잡고 이제 분량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휴식을 취했다가 전자칩을 밝히고, 이번에는 금색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금색 먹었습니다. 바로 금색하고 한 마리만 더 잡고 쉬었다가 밤낚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쪼쪼죠? 자, 또 나왔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서 지금 멘트 하자마자 연커프 3마리가 나와서 한 마리만 더 잡고 그리고 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쌍포가 유리할 때가 있고 외포가 유리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쌍포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외포만 또 처음 입문하자마자 외포만 하신 분들은 또 쌍포를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 대비해서 연습은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히트. 아유, 바로바로 나오네요.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말하기가 무색하게 꽤 오랜 시간을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이런 바늘은 빠졌고요. 이걸로 그냥 그러더라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생하겠습니다. 자, 잠깐 동안 낚시를 해봤습니다. 이론편 설명드렸고요. 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조금만 낚시를 하고 휴식을 취했다가 스태프들 2명이 와 있어서 매니저 포함해서 와 있어서 휴식을 취했다가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그리고 나서 밤 낚시를 조금 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셔야 되는 게 너무 푸석푸석하게 하거나 입자를 살린다고 하다 보면 아까 녹는 거 보여드렸죠. 탁 던져서 내려가는 동안 계속 풀리는데 바늘의 밑에 이제 일찍 정렬이 됐을 때는 빈 바늘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알갱이를 살리고 싶으실 경우에는 오레오를 반드시 첨부를 양껏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치대시던지 아니면 미분으로 사용하시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마법가루를 안 쓰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마법가루를 여러 가지 뭐 물에 콧물처럼 흐르고 미관상도 안 좋고 기타 등등 해서 못 쓰는 낚시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예 마법가루를 배제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쓰지 말라 하는데 몰래 사장님 몰래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레오나 이런 걸 잡아줄 수 있는 걸로 충분히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입자를 살리고 낚시를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만 먹이용, 사냥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 풀림도가 적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갱이를 살린다고 살살살 하면 할수록 빨리 풀립니다. 3231도 마찬가지고 3232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특히 수심이 깊은 데서는 좀 많이 눌러줘서 압을 줘서 최대한 덜 풀려서 3분의 2 이상은 바닥에서 안착이 된 상태에서 풀릴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물속 상황을 파악하시고 집어를 하시든 사냥용을 던지시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사항들 밤낚시 조금 하면서 또 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왔고요. 전자치에 불을 밝혔습니다. 밤낚시를 조금만 몇 마리만 잡는 걸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자찌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샘플이고요. 먹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상황을 보고 뭐 이 변동 사항이 생기면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찌가 2마디 이상 올렸죠.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요 며칠 계속 좀 입질이 까탈스러웠다고 손님들이 말씀하시네요. 사이즈 좋은 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외포로 바꾼 상태고요. 또 그럴 때는 외포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외포가 좋을 때도 있고 쌍포가 좋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깨끗하고 예쁜 붕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첫수, 저녁 첫수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항생하겠습니다. 그 떡밥은 똑같은 브랜드, 똑같이 뭐 3232를 하시든 오레오의 아쿠아텍 X를 하시든 미분오합을 하시든 어떻게 개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뭐 조금 더 넣어도 되겠지, 조금 덜 넣어도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규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떡밥 지금 똑같이 변동사항 없이 이렇게 하는데 사이즈를 조금 줄였을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은 액기 손톱만 하죠. 이 상태에서 좀 있으면 더 줄어들 겁니다. 바늘만 감쌀 수 있을 정도로 더 줄어들 겁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이즈를 똑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서 이렇게 입질의 패턴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좀 변형을 가져갑니다. 잔분이 남아 있으면 입질을 할 것인데 이럴 때 이게 안 잡아주면 이렇게 고패질하면 히트! 점입질 나왔습니다. 고패질에서 겨우 점입질 끌어냈고요. 이렇게 고패질을 할 때 잔분이 안 남아 있으면 다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오레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미분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고기도 꽤 힘을 쓰네요. 어우, 빵 좋네요. 원래 광탄이 이렇게 빵 좋은 게 많았나요? 저도 자주는 안 와봐서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는지는 봤는데 한 마리인가가 좀 작은 거였고 나머지는 다 전체적으로 빵이 좋았죠. 자,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완성하겠습니다. 이왕 낚시를 하는 거면 못 잡는 것보단 잡는 게 낫고 힘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좋죠. 물론 또 낚싯대 부러질까봐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랜딩 편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 80g대입니다. 80g대로 지금 샘플로 하고 있는데 랜딩하는 방법은 낚싯대가 좀 나오고 나오면 그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떡밥하고 쌍포에 대해서만, 쌍포나 외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진득하게 벌어졌죠? 이번에는 앉아서 랜딩할 수가 있는 힘의 사이즈입니다. 으차!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자, 방생하겠습니다. 지금 뭐 밥 먹고 나서 짧은 시간 동안 잠깐 처음에만 입질이 없어가지고 늦자마자 입질이 없어서 3232를 보리가 향버거가 들어간 3232를 4번 정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입질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라서 사이즈를 깨서 달고 있고요. 똑같은 사이즈로 하지 않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줌 한번 때려 주시겠어요? 이 상태에서 또 입질이 약하다 싶으면 더 작게 답니다. 그래서 이게 액기 손톱 정도 되게끔 이 상태에서 더 줄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똑같은 떡밥을 사용하더라도 입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차이가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게 그냥 움뻐
그냥 꿈틀꿈틀만 하고 만다고. 그래서 떡밥 사이즈를 그럴 땐 줄이셔야 됩니다. 꼭 똑같은 걸 저랑 똑같이 미분 5합을 쓰시든 아니면 아쿠아텍 X를 오레오로 잡아주시든 낮에 집어하듯이 그렇게 크게 다시면 이제 핥아먹는 입질이라 그러죠. 그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는 사이즈를 또 줄여도 보시고 뭐 방법을 계속해서 부지런해야지 잘 잡습니다. 부지런해야지. 그냥 하던 방식 그대로 해가지고 지지는 방법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이렇게도 바꿔보시고 저렇게도 바꿔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환절기, 가을 아치 일교차가 심할 때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좀 이왕 출조 나가신 거 좀 재미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농부, 네, 농부. 히트. 자, 또 잘 나오네요. 지금 뒤에 카메라를 너무 어두워서, 조명이 어두워서 죽여놓은 상태라서 지금 이렇게 랜딩해서 끌고 나오는 장면은 안 나오는데 이 공간만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둡다 보니까 안 나와서 지금 그쪽은 죽여놓은 상태인데 바늘은 다 빠졌네요. 바늘 통째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미분 5합 시청자분하고 이제 카톡도 주고 받았는데 대전에 이 이름을 져주신 분이 대전에 사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낚시한 지는 올해는 안 됐는데 이렇게 즐기면서 영상 보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나왔고요. 영상 보면서 배우면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진 이름이 이제 이렇게 쓰이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시면서 열심히 배우고 즐거운 낚시를 하고 있다. 6개월인가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낚시 입문하신 지. 대전 계룡대에 사시는 분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예쁜 이름 져주셔서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합법도 그렇고 원테이크도 그렇고 거기에서 고정되지 않고 한 단계 더 발전되고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제품으로 내놓을 수 있게끔 최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뭐 아직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만 더 잡아 보겠습니다. 와, 히트. 몸통 찍었죠 이번에는? 카메라 혹시 잡혔어? 이번에는 몸통을 찍었는데 이거 다음 거서부터는 커피 한 잔 마시고 떡밥을 새 떡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좋네요. 이럴 때 기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찐득하게 한 마디 반마디 올리는 거랑 몸통을 이렇게 부드럽게 올려 몸통까지 찍는 걸 보면 기분이 훨씬 더 좋죠. 좀 개운하다 그러나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한 번씩은 최소한 출조해서 한두 번씩은 보기를 희망하는데, 자, 요렇게 깨끗한 붕어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방생하겠습니다. 떡밥 좀 새로 개고 커피 한 잔 좀 마시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히트. 이번엔 점입질이었죠? 이번에는 점입질이었습니다. 자, 어서 오너라. 아유, 일어서야겠네요. 마무리를 하려면. 계속 제가 누차이 설명드리지만 똑같은 낚시터라도 입질의 패턴은 똑같은 붕어라도 계속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기후 조건 때문에 기압차나 뭐 여러 가지 바람,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응을 해서 뭐 찌올림이 좋은 걸 볼 수도 있고 또 점입질을 때려야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낚시를 붕어 얼굴을 보러 낚시를 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맞춰주지 않으면 그만큼 마리수를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쉬엄쉬엄 하고 있고요. 게스트 손님들이 많아가지고 좀 대화도 좀 하고 뭐 여기 이쪽 지역서 지사장님도 오시고 뭐 스태프들도 오고 그래서요. 쉬엄쉬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도 점입질이었죠? 이번에도 점입질이었습니다. 다 와서 이 줄이 좀 기네요. 줄이 길다 보니 랜딩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겠습니다. 다 와서 처박네요. 다 와서. 안전벨트까지 걸렸습니다. 아유, 바늘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미분 먹었거든요. 미분 5합 맞죠? 경원 미분 5합. 자, 이거 오래간만에 히트다 히트 한번 할까요? 자, 히트다 히트. 자, 방생하겠습니다. 또 너무 영상이 길면 안 돼서 한 2마리 정도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히트 또 나왔습니다. 재밌네요. 짧은 시간 동안 잘 나오네요. 나오기는 뭐 입질이 좀 까칠해서 그렇지. 이번엔 뭐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오래간만에. 자, 은색 바늘, 은색봉 먹었죠? 미분 5합, 경원 미분 5합 먹었습니다. 디테일 잡아 주셨나요? 자, 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 5합이 잘 먹긴 먹네요. 그래서 어떻게 개는지, 물을 조금 더 넣을지 그때마다 좀 상황을 바꿔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좀 간편하게 하느라고 좀 쉬엄쉬엄 해서 촬영 시간은 아마 1시간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좀 몇 마리만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히트. 아이고, 기다리는데 계속 조금이라도 입질을 더 보려고, 찌표현을 더 보려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계속 점입질이 나와서 0.1cm라도 더 올린 다음에 때리려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찌표현이. 바람이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는데 좀 까칠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진득하게는 벌어져서 상관은 없는데, 이럴 때는 기다려도 이렇게 찌표현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최대한 점입질을 이렇게 12시 정오부로는 때려지거든요. 근데 최대한으로 찌표현을 지금 뭐 제가 조금만 더 이렇게 한 이유가 찌표현을 조금이라도 더 보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거 마리수까지만 해야 되는데 딱 한 마리만 더 잡고 그리고 나서 촬영 마무리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마리만 더 해보겠습니다. 기준에서 했을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거 히트. 이번에는 찌표현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찌표현이 좋았습니다. 너무 일찍 나와서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한 마리만. 정말로 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너무 말하고 다음 밥에 바로 나와서.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정말로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히트. 자, 요 놈을 마지막으로 이번 촬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너라. 또 이러다 뻥 터져가지고 다시 하진 않겠죠? 힘을 왜 이렇게 쓰지? 이상한 공기로 먹였는데도 여기 다 오면은 이러네요. 줄이 확실히 길다 보니까 제가 매번 촬영할 때마다 줄을 다시 하거든요. 채비를 하면서 줄을 다시 하는데 이번엔 좀 길게 했더니 랜딩하는데 좀 힘드네요. 어찌됐든 전자지 테스트도 좀 했고 뭐 잘 한 것 같습니다. 아유, 바늘 다 빠졌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곳 파주에 위치한 광탄 낚시터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조항 체크 겸 낚시를 즐겨봤습니다. 밤낚시는 커피를 마신 거 포함해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정말 따박따박 잘 나와서 조항은 뭐 보장이 되는 것 같네요. 입질은 조금 오늘은 까칠했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어제도 좀 까칠했다 그러더라고요. 일교차가 갑자기 이렇게 차이가 날 때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항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즐거운 낚시를 한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전자치를 2차분 샘플이거든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완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어서 수정 보완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다가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오늘 쌍포하고 외포 또 어떨 때 유리한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떡밥에 있어서 수심에 따라서 녹기 시작해서 풀리는 점을 생각을 해서 빈바늘로 낚시하는 일이 없게끔 할 수 있게끔 왜 오레오로 잡아주는지,
왜 알갱이를 살리면 빨리 녹는지 이런 점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저 다음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컨셉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구독하기 하고 알림 설정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